예, 남부지방과 제주도 태풍 피해가 이번에 컸었죠. 복구가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설상가상으로 오늘 밤부터 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네,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비를 하면 좋을지 정상만 한국방재학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태풍으로 무너지고 부서지고 해서 이제 어제 오늘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밤부터 벌써부터 지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울산, 부산, 제주 지역에 80mm 그리고 지리산 쪽으로 120mm까지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나와 있어요. 가을비 쪽으로는 상당히 이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건데 조금 긴장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주, 울산, 부산, 경주, 특히 경주 이런 부분은 지진에 이미 노출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태풍에 의해서 세 지역 모두 문제가 돼 있는 상황에서 보통 때 같으면 이제 80 내지 120mm 정도면은 조금 많은 비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1차 피해가 이미 가중된 상태에서 지금 80mm 내지 120mm가 내리면 산사태라든지 안 그러면 축대 붕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게 이 국지성 호우가 이렇게 내릴 경우에는 더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대비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요? 사실 기후 변화 때문에 이 시공간적으로 강우가 패턴이 크게 이제 변화하면서 크게 작게 이렇게 많이 크게 피해를 많이 주는 경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비가 올 것이 예상되면 미리 안전한 곳에 있는 것, 대피를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사태라든지 축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태화강 인근 지역 같은 경우에 물을 다 빼고 배수로를 뚫어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막혀 있는 배수구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지역 같은 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배수구 이제 중에서 일반 뚫어놨다고 하지만 그 안에 이제 흙이 침전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소통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약간만 비가 와도 금방 침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완전한 이제 배수구 소통은 이제 비가 완전히 그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뚫어난 배수구가 다시 침전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유성작물에 의해서 막히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되는 간단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곳이 상습 침수 구역이라고도 하기도 했는데 이거 좀 저지대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뭘부터 좀 챙겨야 될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이라는 것은 늘 이제 비가 오면은 침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방 대비 측면에서 미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비가 이제 좀 더 와서 침수가 이제 크게 될 공사는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펌핑해서 물을 퍼냈기 때문에 주변에 지금 물을 머금고 산사태나 축대나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이제 덮칠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랜턴을 가져간다든지 어떤 내 친척 가는 또 내 가족 나의 안전을 도모하는 이런 단순한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침수 물이 좀 덜 빠져갖고서 있는 지역이고 비가 이제 조금만 더 오면 더 이제 침수가 될 수도 있고 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집을 두고 빠져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최악의 상황에 좀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이 이제 수위의 증가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일단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유사시에 유사시에 위쪽으로 간다, 높은 곳으로 간다. 친척집도 있고 여러 가지 이웃집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거기서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고 당황하게 빨리 움직이고 이런 부분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상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으로 불어난 물에 단독주택이 통째로 이렇게 떠내려가기도 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실 대비를 미리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 아파트라든지 주택들이 지금 저기 보시다시피 거의 다 고정을 시킨 상태입니다. 저런 주택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컨테이너 쪽 이런 걸 보다시피 그냥 간이 주택들이죠. 저렇게 크지만 안에 이제 정박이 안 되기 때문에 비가 와서 이렇게 떠내려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택의 고정식으로 된 주택들은 저렇게 드러나지 않죠. 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컨테이너 같은 이런 부분은 임시 간이 주택이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드러나 보이지만 저거는 주택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정박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 저런 걸 못 쓰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앞으로는 저런 부분에서 확실히 정박을 시켜라, 고정을 시켜라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정시킨 상태에서 저런 일은 발생하지 않죠. 예.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에서 뭐 많게는 6,000대 정도가 침수됐다고 하는데 엉켜 있는 곳도 아직도 있고 네. 뭐 어디 당장 안전한 곳으로 뺄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태화강 같은 이런 부분에 사실은 하천의 둔치에 예. 차량을 이렇게 주차시키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차시키고 있는 상태죠. 예. 빈 상태에서 예. 주차시켰다라고 할 때도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미리 뺐어야 됩니다. 제주에 정도 올 때 차량을 빼야 되는데 그렇게 예. 못 빼니까 이제 갑자기 불어난 물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지금 둥둥 떠다니거든요. 예. 우리가 기후 변화 때문에 갑작스런 강우 때문에 우리 목까지 뭐 비가 수위가 잠기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렇게 차가 둥둥 떠다니는 것은 사실은 재난 관리에서 굉장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저런 부분은 이제 대부분 자가 보험을 들지 않은 분들이 특히 이제 차를 찾는 경우입니다. 예. 보험을 들은 분들은 안 찾거든요.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네. 또 자기 차를 찾겠다고 막 쫓아다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차분히 이루어져야 될 일이지 예. 내일 당장 비가 오는데 저 차를 자기 차만 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창원에서는 산에서 이렇게 물이 마치 뭐 폭포수처럼 이렇게 콸콸 쏟아지는 그런 장면들이 저희가 보도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실 운전하고 가다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상당히 무서울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우리는 벌써 물이 콸콸 쓰러진다는 것은 그 전에 큰 강우가 왔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강우가 왔을 때는 차량 운전을 스탑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데 차가 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경우가 우리가 거의 뭐 체질화돼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갔다 지금처럼 예. 그런 경우에 굉장히 이제 운전자의 상황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차를 운전해 온 곳은 안전한 곳과 안전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아, 지금 저 왜냐하면 상황에서 앞부분은 모르거든요. 그거는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 있는 네네네. 더 건지 쏟아질 수도 있는 거고. 있는 것이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안전한 곳을 일단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미 거쳐온 것이 안전하다면 다시 돌아가는 것도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산사태가 나기 전에 전조 현상 같은 게 있습니까? 우리가 전조 정보를 잘 예. 활용하면은 상당히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나무가 흔들리고 나무가 쓰러진다든지 예. 소리가 돌이- 들리거나 예, 그런 소리가 들리거나 예. 그런 울림이 있다든지 예. 또 뭐 전신주나 나무들이 무너진다든지 네네. 예. 비가 계속 오는데도 계곡물이 급격히 줄어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은 언제 일어날지는 몰라도 조금 후에 어느 순간 후에는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전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이제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하고 교육될 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뭐 도심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집안이 이미 비가 많이 와서 약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은 집안이 무너지면서 또 건물이 붕괴되거나 이런 사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그것이 가장 우려되는 예.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내 집이 어떤 위치에 있나 안반 위에 있는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되죠. 그다음에 급경사지 위에 있다든지 예. 안 그러면 모래층 위에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다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집이 내가 살고 있는 건물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평소에 알아야 되고 네. 만일에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런 위험한 지역에 있다면 내가 대피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서 이제 뭐 벽에 금이 가거나 뭐 이런 집에 계시는 분들은 뭐 들어가서 뭐 사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조금 뭐 침수된 지역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오늘 밤에 비가 올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더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이게 경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보통 비가
통계에 의하면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시간대가 새벽 1시부터 3시입니다. 네. 우리가 경계를 소홀히 할 때거든요. 예. 우리가 자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지금 비가 80 내지 120mm 온다고 예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우리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경계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고 조금 잠을 줄이시더라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예. 좀 이 위기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미국에서는 초강력 허리케인 매슈 때문에 지금 비상이 걸렸는데 정부가 미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까요?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미리 대처를 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 매스유가 올 때 시작이 이제 쿠바 그다음에 도미니카 이런 부분에서 예. 이미 피해가 일어나서 200명 이상이 지금 실종이 됐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비상사태, 준전시 상태를 선포를 하고 지금 도로 뭐 이런 학교 이미 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아마 오늘쯤 지금 도착을 플로리다쯤으로 올라올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한 오다가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참을 수 있을까? 그 두 가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가 지금처럼 미리 제주도에 왔을 때 벌써 울산이나 부산은 준비가 돼 있었어야 되는 네. 것이었고요.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미 강제 대피령까지 네. 내어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직시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도 만일에 이 상황에서 지금 세계 4개 주가 이미 비상사태가 선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안 오더라도 불평을 훨씬 덜 한다는 것이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이렇게 했을 때 안 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두렵게까지 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네. 봅니다. 예, 지금 대구와 경주, 경북 남부 지역에 100mm 이상의 지금 많은 비가 내리겠다는 거고 비가 내리는 시각이 또 내일 새벽이에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오늘 뜬 눈으로 밤새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아무쪼록 대비 잘 하셔서 추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만 한국방재학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